벙커원 라디오. 세계로 가는 여행 뒷단화 탁PD의 여행수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먼 길 오시느라 또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휴일에 귀중한 시간 또 짬내셔가지고 이렇게 또 여행에 대한 수다를 들으러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네,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앉아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앉아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귀만 있으면 떠날 수 있는 세계 여행 그리고 여행교의 간증 집회 탁재영 PD의 여행수다회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시간이라서 나름 그 게스트 초대에도 제가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죠? 그 김홍희 작가님. 예, 오늘 반갑습니다. 그 세계 테마 기행 볼리비아 편, 또 짐바브웨 편, 그리고 인도네시아 편 출연하셨던 출연자시고요. 예, 나는 사진이다. 또 김홍희의 방랑 그런 또 책으로 너무 유명하신 우리 김홍희 작가님이 이번 그 여행수다회 첫 편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급거 상경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근데 네. 아니 나는 사진이다 책 읽어 보셨습니까? 달랑한 사람. 야, 해도 너무한다. 근데 이걸 왜 불렀어요? 책 한 사람밖에 알겠는데. 네, 이제 왜 불렀는지는 제가 왜 저기 모셨는지는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또 게스트 한 분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여기 제 옆에는 전명진 사진 작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명진입니다. 예, 이 친구와의 인연도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많아서 중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 전 작가는 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막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진작가 김종만 선생님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배웠고요. 지금은 KBS 1박 2일 전속 사진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막 이제 한 달 반, 2달 됐군요. 꿈의 스펙트럼이라고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책이, 세계여행 책이긴 한데, 완전히 세계여행 책은 아니고요.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고민과 좌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아무튼 어저께 1박 2일 촬영을 강원도 태백으로 다녀오는 바람에 영하 21도를 찍고 왔어요. 입이 아직 덜 풀렸지만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책이, 뭐 좀 건방져요. 뭐 꿈의 스펙트럼, 꿈은 다 내 거다 이거야, 이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내 거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하여간 제가 약간 이렇게 훑어봤는데 사진도 너무너무 예쁘고, 또 이 전명진 작가가, 세계 여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 체험과 이런 거를 이제 담은, 책입니다. 네. 꿈의 스펙트럼 제목이 큽니까 이거? 네. 큰 제목? 네, 큰 제목. 예. 제목으로 치면 나는 사진이다가 제일 크지. 그거 따라 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요새 보고 있는 나는 가수다. 그거 나오기 전에 제 책이 나왔어요. 이 집이 지금 꼼수집이죠. 나는 꼼수다. 다 내 나와버렸는데 내 거 다 뺏긴 거야. 네, 역시 여기서 진행하면은 뭔가 깔때기의 길을 받는 것 같아요. 예. 변함없이 또 여기서 이제 깔때기가 한번 나왔었고요. 네, 오늘 그 본격적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사실은 이거를 기획한 게, 뭐 기획이라기보다 사실 술자리에서 여행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사람들도 또 너무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이기 마련이고,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남들이 갔다 온 얘기를 들으면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정보를 더 알아내고 싶어 하고, 또 이제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은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또 예쁜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여행 수다 자체가 너무너무 일단 그 수다로서 즐거운 소재더라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얼마 전에 또
굉장한 그 국민 멘붕이 한번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국민 멘붕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재밌는 여행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런저런 시간을 나누다 보면은 또 어떤 멘붕 해소에도 어떤 국민적인 기여를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시간을 그래서 남미에 대한 수다를 떨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왜 남미냐? 왜 남미일까? 예. 일단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동경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막연한 어떤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어디는 한번 가보고 죽어야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여행지이기도 한 것 같고, 예. 굉장히 어떤 꿈의 대상, 선망의 대상, 그런 여행지인 것 같기도 해서 일단 남미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 소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모신 우리 그 게스트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에게 남미는 무엇이다? 요런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그 전명진 작가는 그 남미 여행을 어떻게 처음 이제 떠나게 됐던 거죠? 저는 세계 여행을 준비를 2년 동안 했어요. 군복무를 하면서 세계 여행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ROTC를 전혀 안 그렇게 생겼죠. 굉장히 심지어 여기 ROTC 선배님으로 심지어 예. 그 인연으로 처음에 군에서는 굉장한 문제 장교였을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오랫동안 하다가 한복이라는 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한복을 입고 세계 명소에서 사진을 찍어오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하는데 뭐 재밌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여행지가 브라질이었어요. 브라질 상파울루로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남미를 3개월 여행을 하고 전 세계를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셨을 때 딱 들어온 생각이, 야, 남미는 나에게 시작이자 끝이구나. 여행, 물론 그전에도 뭐 인도를 간다거나 뭐 유럽 여행을 다녀왔지만, 남미를 시작으로 세계 일주를 시작을 했고, 남쪽 끝에 뭐, 우수아이아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 써 있어요. 세상의 끝이라고. 그러니까, 지구 대륙 전체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느꼈듯이 여기가 핀델 문도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데 내가 여행을 다시 오면 정말 진짜 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제게 있어서 남미는 시작이자 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홍희 작가님께서는 남미에 대해서 나에게 남미는 무엇이다? 뭐 돈벌이 장소죠. 너무 노골적이세요. 네. 저야 뭐 남미를 가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여기 계시는 탁재영 PD가 남미 촬영인데 안 가실랍니까? 이래서 갔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행하는 건 지도 내고 가는 게 여행이지. 돈은 뭐 탁재영 PD 쪽에서 내고 방송국에서 내고 그 따라가면 돈 벌러 가는 거죠. 대신에 가면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하고 반대쪽이잖아요. 거기 가면 되게 신기한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가는데, 여기 여행해보면, 가보면, 여나 그나 똑같아요.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게 좀 남미뿐만이 아니고. 맞아요, 네. 그 지구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처절하게 이제 느끼고 오는 거지. 어디를 가나 똑같구나. 우리가 저는 이 표현을 아주 즐겨 사용하는데, 우리는 틀림없이 다르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틀리다라는 개념과 다르다라는 개념을 되게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문화에는 틀린 건 없거든요. 다른 것만 있을 뿐이지. 근데 그것들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건 다르죠. 하지만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고 다만 다를 뿐이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가볼 의미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가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나 저나 똑같다. 예. 똑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 가든 비슷한 환경이 주어지면 비슷한 짓거리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걸 확인하러 가는 게 또 이제 여행이다라는 이제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그 여행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두 분 다 이제 저와 그 남미에서 만났던 이제 인연들이 있으시죠. 네, 먼저 김홍희 작가님은 볼리비아가 남미의 시작이셨죠? 네. 네. 볼리비아 가서 질문이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행 떠나게 돼서 처음에 어땠나 요런 얘기를 처음 갔을 때요. 네네네. 야,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버스에서 밤에 버스 타고 한
제 양반이 말할 때 한 7시간이나 가면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17시간 탔어요. 그런 황당했던 기억. 그리고 버스간에서 그 밤에 자면은 다 흔들리고 뭐 피곤하게 짝이 없잖아요. 촬영 가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위에 짐 싣는 칸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머리가 깨졌어요. 그때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하면은 그때가 그 포토시에서 밤에 이제 포토시에서 라파스로 빠지는 밤 버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우유니 소금 사막 있죠. 그러니까 우유니 소금 사막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포토시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포토시에서 또 다시 이제 버스를 갈아타고서는 이제 우유니에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유니에서 포토시로 빠지는 버스였구나. 네, 포토시까지는 이제 저희가 그때 기차로 갔었죠 아마. 네, 갈 때 기차로 갔죠. 네. 그래서 빠지는 버스인데 이게 비포장도로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산길을 막 밤에 깜깜한데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이렇게 구불텅 가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야야야 이거 뭐시고 야 이거 좀 불 좀 켜봐라 불 좀 켜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 형님 이러면서 이렇게 손전등을 딱 켰는데 아니 손가락 끝에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김 작가님이 야 무엇이 때린 건지나 좀 알자 모르면서 이제 도대체 뭐가 본인을 때린 건지 좀 이제 알자고 계속 그 발밑을 이렇게 뒤졌던 기억이 저도 나요. 발밑을 뒤지고 아무리 뒤져도 떨어진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머리는 깨졌어요. 피는 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누군가가 코 건다고 때린 것 같아. 뒤에 등치가 큰 운동선수가 때리는데 주위에 많이 앉아있었거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밤이니까 불 다 끄고 가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걔들은 뭐 잠을 못 잤으니까 그렇다 치고, 같이 갔던 탁시형 PD가 막 찾는 듯 하다가 지자리 가서 또 코고 자는 거야. 지금 그게 갔던 이제 4년쯤 됐는데 아직도 그게 안 맺히네. 아, 생각 의외로 뒤끝이 있으신데요. 내가 뒤끝 장렬입니다. 그리고 또, 전 작가도 저와 사실 처음 만난 게 볼리비아였죠. 그죠? 볼리비아하고 선배님하고 인연이 많네요. 네. 저는 이제 여행을 하던 무렵이었고요. 여행한 지 한 2개월? 이제 저희는 그때 우유니 소금 사막에서 빠져나올 무렵이었어요. 가는데 거기 그 녹색 호수였나요? 그쪽에서 온천이 있죠. 온천. 네, 아구아 칼리엔테가 있죠. 네. 어느 정말 거짓골을 면하지 못한 두 아저씨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관광. 저요? 네. 아, 네. 근데 왜 밖에 나가면 아무리 저분들이 뭐 얼마나 지내셨든 얼마나 탔든 딱 보면 한국 사람 딱 알거든요. 일본에서 왔든 중국에서 왔는지 딱 보니까 한국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어차피 그때가 여행한 지 꽤 지났을 때고 굳이 한국 사람에 대한 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기 촬영이 있나 보다. 그냥 저희는 이제 그 조그만 온천인데 사막 한가운데 온천이 있어요. 그러면 외국 아이들은 그 옆에 그냥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좋은 구경 많이 하고 이분들 보자기 한 개만 있으면 뭐 어디든 탈의실이 되죠. 네. 이분들이 이제 그걸 촬영을 안데스를 취재로 오셨나 그랬어요. 그때 이제 안데스 취재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왔나 보다 하고 가는데 거기서 빠져나가서 우연히 시내에 들어갔는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분들을 또 뵀어요. 두 번 만났으면 또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를 스킵하고 있는데 일단 그 온천에서 제가 봤어. 저희도 이제 보잖아요. 저희 딱 보면은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뭐 한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근데 얘가 좀 약간 인터내셔널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좀 감이 안 오더라고. 근데 자기 제일 친한 친구랑 자기 여동생이랑 그때 같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카메라를 이렇게 큰 DSLR을 들고 있는데 거기 곰인형이 하나 달려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다. DSLR에 저런 곰인형 매달고 다니는 거 한국 사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또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촬영팀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늘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씩 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좀 안 섞으려고 약간 이렇게 웬만하면 그러는데 먼저 쭈뼛쭈뼛 와가지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어요. 얼결에.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브라질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 그 여행을 하다가 일로 이제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ROTC 군복무를 마치고 그 ROTC 하면은 이제 돈이 약간 모여요. 그럼 이제 그 소위 중위 때 이제 월급을 별로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차곡차곡 모이면 보통 차 한 대 살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행 자금 삼아서 세계 일주에 나섰던 거예요, 그때. 제대한 지 6일 만에. 그냥. 오, 대단하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마주쳤는데,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 들어왔다니까, 그러면은
그 세계 테마기행 탁피디의 브라질 편을 봤냐? 그러니까 안 봤대요. 그럼 됐다. 여기서 접자. 얘기를 접자. 저는 못 봤고 저는 그때 못 봤고 같이 간 친구가 아니 어떻게 브라질 여행을 하면서 탁피디의 세계 테마기행 브라질 편 안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접자. 그러고서 이제 말았는데 우연히 그 마을에 내려와서 그때 하필이면은 그 마을 전체가 정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이 아니었으면 또 못 만났을 수도 있어. 정전이니까 이 안이 어둡잖아요. 그 레스토랑 안이. 그러니까 전부 다 테이블을 그 문 앞에다가 다 내놓고서는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사막에서 좀 만났던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뭐 2번 만났으니까 인연인데 뭐 밥 한 끼 하자. 그러고서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로트 씨야. 야 말로 올게. 야, 그리고 저 와인 한 병 더 가져오라 내가 살게. 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선배 좋다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고 또 한국에 와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인연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신기한 인연입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래요.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그 우유니에 대한 그 공통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우유니 사막 그러면 우리가 남미에서도 꼭 놓치지 않고 봐야 될 그런 장소잖아요. 그 우유니에 대한 그 기억 같은 거 좀 한 번씩 이렇게 또 못 가보신 분들 많고 어떤 거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에 놀라죠. 넓이. 우유니 크기가 대충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겐또 대충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이제 겐또는 어림 짐작이라는 이제 전문 용어잖아요. 없어요. 전라남도 크기랍니다. 전라남도 크기. 그 허연 데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눈밭 같은 게.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두께. 대충 한번 해보이소. 앞에 계시면 자자자. 네, 한국 사람한테 이런 거 시키는 건 실례죠. 하지만 네네.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네. 1000m? 어디서 오셨어요? 대륙에서 오신 것 같은데. 아니, 보통 보면 사람들이 한 5m, 10m 이래 말하거든. 1000m. 예, 기자입니까? 200m 된대요. 두께가, 소금 두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우리 탁재기 PD가 촬영해야 되니까 형님 그거 한번 드셔보이소. 왜냐하면 이제 방송은 시청자를 대리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뻔한 거지만 만져보고 촉감 얘기하고 뭐 먹을 수 있는 것만 맛보고 저 맛을 얘기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색깔 얘기하고 뭐 냄새도 맡아보고. 그래서 제가 형님 그거 조그만 거 하나만 그거 드시고 제가 그거 찍을게요. 자 하이 큐 이제 했던 거죠 이제. 그래 그 먹어봤는데 짜더라고. 근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한국 가서 알게 됐는데 그거 식용 아니거든요. 그걸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요들을 첨가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뭔가 이제 저도 근데 그때 몰랐으니까. 그래서 다 먹어요 가면. 그럼요. 다 먹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좀 있어 보이소. 네. 지금 팬입니까 두 분? 팬 찍어서 이야기하는 거. 와 이거야.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형님한테 이제 자 형님 그거 자 드시고 자 하이 자 큐. 그다음에 형님이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짭지요. 소금이 짭지요. 다른 맛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표정으로 말씀하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나요. 네. 다시 방송 보는 기분이네. 우리 전 작가는 우윤희에서 어땠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윤희 사막을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어요. 말씀하신 그 정도의 규모의 광대한 소금 사막이 해발 3,000m가 넘는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또 가려면 또 4,800m의 산을 넘어야 돼요. 4,800m면 한라산 더하기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우윤희 사막에 바로 가기 직전에는 정말 척박한 산들이 계속 나오고 평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워낙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산소도 부족하고 뭐 두통이 오기도 하고 그곳에서 딱 5분만 뛰면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머무는 조그만 호스텔에 동네 꼬마들이 놀러 온 거예요. 축구공을 하나 낡은 걸 들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갓 제대한 이제 신선한 패를 들고
아이들이 군데스리가에서 좀 이제 네. 실력을 연말했죠. 군데스리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의 분데스리가를 능가하는 한국분만의 군데스리가라고 있죠. 네네. 아무튼 그래서 애들이 학교 운동장이 정말 있더라고요. 조그만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동네 애들이랑 축구를 했는데 5분 만에 얘들아 잠깐만 오지 마. 동네 애들 요만한 애들인데 잘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저녁에 제 동생이 쇼크가 옵니다. 네. 그게 지대가 너무 높고 그러니까 고산병이라고 하죠. 천천히 올라가긴 했는데도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난을 무릅쓰고 다음날 아침에 보았던 그 지평선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지평선에서 해가 뜨는데 우리 그림자가 세상에 그렇게 길 수가 없네요.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다 평평하니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축구 얘기 좀 먼저 다 합시다. 더 할까요? 축구 얘기 네. 잠깐만 있어봐. 저 양반이 탁 PD가 공항 옆에 그 공항 옆이죠. 네, 그 라파스 공항 옆에. 예. 라파스 공항 옆에 그 동네 젊은이들이 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보고 형님 들어가서 조금만 뛰소. 거기가 해발 4,000m입니다. 그 카메라 갖고 조금만 찍으면 되니까 한 2, 3분만 뛰시면 됩니다. 저 얼마나 또 착한 출연자입니까? 시키는 건 다 한다. 그래서 한 3분 뛸 때만 허파가 뒤집어질 것 같은 거야. 심장이 터지고. 그래서 그만하려고 하니까 이 양반이 카메라를 든 채로 옆에서 같이 뛰는 거야. 형님 조금만 더 하세요. 결국 한 10분 넘게 뛰었어요. 죽는 줄 알았네. 그래도 사고 나면 못 잘하는지. 내 그때 나이가 50 넘었었거든. 네. 뭐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네. 심장마비다 발이. 근데 그게 그런 예, 얘기 나와요. 예. 사실 저에게 남미를 정의하라 그러면은 고도, 자외선, 시차 이 세 가지로 딱 그 종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안데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발 3,500은 뭐 아주 노멀한 그 고도고요. 보통 뭐 4,000에서 뭐 4,500 사이를 넘나드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가 있는 지역이 라파스예요, 사실은. 볼리비아의 수도. 왜냐하면 고산증이라는 거는 적응할 시간만 있으면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거든요. 천천히 몸이 이 적혈구의 숫자를 늘려갈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적응을 해가면은 몸이라는 건 적응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라파스는 뭐가 문제냐면 공항에 딱 도착해서 문 열고 딱 나가면 3,800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는 저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제가 2004년에 제가 제일 처음 갔는데요. 비행기 문을 열고서는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뭐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눈이 약간 이렇게 침침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이렇게 숨을 쉬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숨이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게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는 게 고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빈부격차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공항이 있는 지역이 3,800이고 거기보다 약간만 위로 가면은 4,000m쯤에 이렇게 빈민가가 하나 있어요. 알토라는 빈민가. 서민들 사는 지역이 있고 거기서 3,700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시내예요, 시내. 그 다음에 3,600으로 내려오면 소나수르라고 해서 거기가 청담동 같은 데입니다. 이제 부촌. 정확하게 이 고도에 따라서 분포가 되는데 정말 3,800이 있다가 한 200m만 내려와서 사람이 살 것 같아요. 그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김홍희 작가님 모시고 갔을 때는 라파스가 2번째였거든요. 아니다. 3번째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 거 알죠. 결국 그거네. 3번쯤 자기는 가서 경험이 있으니까 초짜 데리고 가고 기죽이니기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뛰시면 생생한 표정이 나오겠는걸? 저는 이게 근데 문제는 거기서 뛰잖아요. 5분 10분을 뛰면 사람이 좀 죽을 것 같아. 그럼 땀이 나야 되잖아요. 그럼 제 양반이 땀을 찍기 위해서 딱 카메라를 크로즈해. 제 양반 혹시 지켜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지켜보세요. 찍을 때 표정 내 형님 한번 내볼까요? 이게 텔레비면 죽이는데 앞에 찍히는 사람이 뭐라 말을 할 수 없도록 그런 표정을 우리를 찍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줘야 돼. 그런데 땀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들이고 형님 왜 땀이 안 납니까? 니도 뛰어봐라. 땀이 나는가? 땀 나면 바로 다 마르지. 진짜 땀이 나자 바로 다 말라요. 그런 상황에서 알을 죽이는 거지. 그게 뭐 촬영입니까? 그게? 가만 새록새록 생각하고 화나네.
오늘 아무래도 이거 녹음 끝나고 굉장히 그 응징이 뒤따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 고산병은 여러분들이 그 쉽게 예방하실 수 있는 거는 시간이고요. 시간만 들이면 사실은 예방할 수 있는 거고, 아스피린이 사실은 그 경미한 고산증에는 굉장히 잘 들어요.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3,500m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슬슬 이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감기 증상 비슷하기도 하고 일단 그 숨이 좀 잘 안 쉬어지는 거 그게 첫 번째 증상이긴 한데 감기 몸살처럼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설사증 같은 게 동반될 수도 있고요. 아주 심해지면은 부종이 옵니다. 뇌부종. 그건 굉장히 심한 경우고요.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밑으로 후송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아주 전문 등반대나 이런 쪽에 이제 오는 거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미한 상황에서는 시간만 좀 허락이 되면은 괜찮고, 아스피린을 하나씩 드시면 좋고요.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더 트레킹이 위주가 된 여행이다. 비아그라가 잘 듣습니다. 네, 그 전문 고산약 말고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특혜약이지. 처방을 받아서 의사의 처방만 받으면 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걸 드시게 되면은 이게 그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남자분들은 그 부작용으로 어떤 그 낮에도 어떤 그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지만은 상황이 뭐 그렇게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일단 그 효과는 이 몸의 다른 부분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뭐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웃으시는 거죠? 네, 여튼 그래서 일단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지금 흘러서 비아그라 얘기까지 왔고요. 네. 사실 남미에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들이 많잖아요.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장소에 대해서 좀 추천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여행하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막 이쁜 거 보고. 근데요, 4,000m 이상 올라가면 아가 이미 어리버리하거든.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럼 아무리 좋은 게 앞에 있어도 그게 뭐 거의 이 반쯤 죽은 상태고 반쯤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리버리해서 몰라. 근데 그 4,000m, 5,000m 그걸로 구름이 지나가는 스피드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 같으면 이게 천천히 유유자자 이렇게 지나간다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가면 막 제트기를 만난 듯이 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충격이 있어요. 와, 구름의 스피드가 저렇게 빠르나? 저기 바람의 스피드네.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벌판에 나가잖아요. 근데 뭐 아름다운 풍광 이런 건 사실 기억 안 나요. 그 사진 다 찍어 오니까 사진에서 보면 돼. 맞지? 가장 충격적인 거는 그런데 나가면 뭐 아침에 일나든지 점심때 가는데 속이 안 좋고 그러면 좀 일 봐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기 하나 보고 있고 일을. 그러니까 마주 보면서 예를 들어서 탁피가 저거 보고 있으면 같이 마주 보면서 그 추운데 은폐 불가능하죠. 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까나 안 오면 까는 거 아시지? 그런 건 벗는다 이래 말 안 합니다. 깐다 하거든요. 까고 앉아 있으면 시리시리한 게 곧 딱 되면은 탁탁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데서 앉아서 일 보는 느낌. 그러고 마지막 치야 된다 아닙니까? 이제 그 끝마감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풍경보다. 네, 아름다운 장소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아름답게 똥을 싸신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김 작가님이셨고요. 네. 그리고 전 작가도 또 어디서 제일 아름답게 똥을 쌌어요? 아름다운 걸로 치면은 브라질. 네. 리우데자네이루 해변에서 또 가장 유명한 뭐 이파네마나 뭐 코파카바나 이런 데는 앞에는 전부 호텔이고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그 바로 뒤로 가면 이제 저희 같은 여행자들을 위한 이제 유스 호스텔이나 백패커들이 많습니다. 바로 뒤에 이렇게 돌로 된 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 코드를 받으면 그거 쌌어요? 네, 그거 이렇게 호스텔 코드를 받으면 호스텔에서 이렇게 딱 일을 보려고 들어가면 동네 원숭이들이 구경을 옵니다. 그 호스텔 주인분이 아침마다 원숭이들한테 이렇게 바나나를 이렇게 줘요. 이렇게 산에서 내려온 애들. 그럼 걔네들이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가 뭔지 모르는 거지.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가지고 이렇게 바나나인 줄 알고. 이렇게 문을 열고. 근데 원숭이들이 요만해요. 되게 조그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네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계속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아름다운 장소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는데 계속 아름답게 똥을 싸신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여행 가면은 특히나 이런 오지 같은 데로 여행을 가시면은 잘 먹는 것만큼이나 잘 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이라는 게 불비할 수 있고 또 갖추어진 화장실이 오히려 더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벌판에 나가서 일을 처리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이렇게 상쾌할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너무 이렇게 뭐랄까 거부감을 가지면은 여행의 재미조차 좀 반감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요거는 좀 남미 얘기는 아니긴 한데 아니, 오지에 산미만 풀어놓으면 다 네, 알아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부끄럼도 없고 막 가서 맞아보면서 안녕 이러면서 제가 한 번은 라오스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라오스 굉장히 오지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조금이라도 문명이 이제 혜택이 있는 곳으로 빠지려 그러면 차 타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일단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촬영을 한 일주일 정도 했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사실은 제가 이제 시급하게 하는 거는 저만의 화장실을 빨리 이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은폐 가능한 아주 아늑한 장소로 이게 이제 확보를 해야 마음 편하게 촬영할 수가 있는데 마을이 좀 지형이 좀 이상해가지고 U자형 계곡에 그 양쪽 사면에 마을이 있고 이 가운데 쪽에 이제 광장이 있어서 거기서 모두 활동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이 은폐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장소를 찾는다고 찾은 게 희한하게 그 이제 광장 쪽에 이렇게 야트막한 덤불로 덮여가지고 희한하게 은폐가 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해놓고 제가 한 나흘 정도 거기서 이제 정해놓고 이제 일을 봤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아늑했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갈 때마다 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나흘째 되는 날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제가 또 열심히 또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검은 개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일을 보는 제 앞에 앉아가지고 저랑 이렇게 눈이 마주친 거예요. 상당히 뭐랄까 만감이 교차했어요. 복잡 미묘한 기분. 그래서 일단은 그 걔한테 야, 좀 기다려 이 새끼야. 좀 일단 기다리라고. 왜냐면 내가 편하게 일을 맞춰야 이게 뭐 걔 마음에 드는 걸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걔 시선을 피하면서 이렇게 일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또 정갈하게 이렇게 뒷정리를 하고 야, 에이 개새끼. 니 거다 임마. 그래서 이제 딱 멋있게 딱 돌아섰는데 좀 한 5발짝 나오는데 갑자기 한 60kg, 70kg는 좋게 돼 보이는 돼지가 이러면서 확 가는 거예요. 순간 설마? 그건 아닐 건데.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 그러면서 제 걸로 돌아가 봤더니 제 걸로 그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뭐 이러면서 둘이서 제 거를 놓고 대치를 하는데 정말 더 복잡 미묘한 기분. 뭔가 수치스럽지만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웃기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지만 뭔가 남들한테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웃길 거는 사실인데 좀 창피하기도 하고 뭐 이런 기분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 같이 간 여성 리포터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돼지가 이렇게 새끼랑 같이 쫑쫑쫑쫑 가니까 어머 너무 귀엽다 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워? 그럼요. 너무 귀여워요. 제 돼지들 보세요. 귀여워? 그럼요. 내 똥을 먹는데. 그래서 그 돼지에 대한 환상을 제가 이렇게 되게 참혹하게 짓밟았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고 빨리 이제 그 얘기를 다시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유니 말고 좀 아름다운 장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이파네마 해변도 아름다운데요. 브라질이 다른 남미 국가들이랑 확실히 풍광이 좀 달라요. 왜냐면 쓰는 언어도 다르긴 하고 건너온 그 이민자들이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쪽에서 워낙 많이 와가지고 그런 문화 자체도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그 두 개를 굉장히 잘 조합을 해놓은 도시가 브라질의 살바도르. 바이아주에 있는 살바도르인데 거기는 이제 해변이 있고 예전에 흑인 노예들이 이제 많이 교류가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춤의 장르로 알고 있는 카포에이라 그것도 거기서 나왔고 무술이죠? 그게? 네, 무술의 네. 한 종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카포에이라라는 무술이 그 개발 그 친구들이 거죠? 네. 원래 우리가 몰래 숨어서 독립운동을 하듯이 그 흑인들도 자기들의 자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수밭 노동자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사탕수수가 키가 좀 있으니까 근데 너무 또 크진 않거든요. 숨어서 자기들끼리 무예를 주고받던 것이
손으로 땅을 짚고 발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래서 가면 그 공연도 많고 길에서 그 무술을 가지고 같이 뭐 사진도 찍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좀 슬프지만 꽤 멋진 장면. 그냥 보기에는 꼭 춤 같잖아요. 그리고 네네네네. 꼭 이 드럼 같은 거 타악기 연주가 꼭 네. 곁들여지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또 유명한 게 올로둠이라는 그 드럼 말씀하신 그 네네. 드럼 공연이 있어요. 굉장히 뭐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몇몇의 드럼이 아니라 드럼 군무를 펼칩니다. 마을 전체를 배경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도시 전체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마치 악대가 행진을 하듯이 축제를 열고 공연장에서 보면 이제 앞에서는 이제 쫙 펼쳐진 군무를 하고 바로 뒤에서 바람잡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 우리 꼭지점 댄스나 그런 댄스 하듯이 앞에서 춤을 추면 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마치 무슨 환각에 빠진 것처럼 춤을 추게 되는, 땀이 흠뻑 젖어서 밤새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춤을 추고 있다라는. 사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그 신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적 조건이나 네. 어떤 그 리듬감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실 브라질이 그런 것들이 유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럽 문화와 아프리카 문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서 어떤 그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곳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 무수히 많은 리듬들, 어떤 음악들 그런 것들이 다 브라질에서 또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삼바와 어떤 그 보사노바와 뭐 이런 것들이 그죠? 네. 그런 뭐 역사적으로는 좀 슬픈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정말 풍부하고, 자연도 뭐 아시다시피 이구아수 폭포, 제가 3대 폭포를 다 가봤는데요. 뭐 나이아가라라든가 빅토리아 폭포,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 가봤는데 그 수치상으로도 나머지 2개 폭포를 합친 것보다 물의 양이 브라질의 이구아수 폭포가 더 많답니다. 거기 그 지켜보다 보면 이렇게 뛰어내리고 싶어지지 않아요? 네, 빨려 들어갈 것 네. 같아요. 네. 솔직히 뛰어들면 안 되겠죠. 근데 그냥 빨려 들 것 아니, 근데 같아요. 물이 자꾸 부르잖아요. 네, 빨려 들 것 같아요. 이제 이구아수 폭포는 거기가 3국의 국경지대예요. 그러니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그리고 파라과이. 근데 파라과이 쪽에서는 사실 폭포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고요. 그 보시는 코스가 맨 처음에 브라질 쪽에서는 전경이 다 보입니다. 브라질 쪽 전망대에서. 그래서 브라질 쪽에서 먼저 전경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국경을 건너가요. 아르헨티나 쪽으로. 그럼 아르헨티나 쪽에서 아주 조그맣게 예쁘게 생긴 그 열차가 있어요. 그걸 타시면은 그 가르간타 델 디아블로라고 하는 그 폭포까지 모셔다 주거든요. 그게 악마의 목구멍.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가서 보면은 진짜로 그 악마가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신드롬이 뭐가 있다고 하던데, 하여간 그런 대규모의 물 앞에 서면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예. 저는 그때는 그 카메라로 제가 그걸 찍을 때였는데, 다행히 제가 카메라를 통해서 봐서 좀 덜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이렇게 몰리면서,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나시면은, 그 버스 타고 파라과이 쪽으로 건너가시면 거기, 시우다 델 에스테라고 아주 쇼핑하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남미 전역에서 가장 쇼핑하기 좋은 곳이에요. 네.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쇼핑을 즐기고, 돌아오시는 게 이제 하나의 코스죠. 네. 이런 깨알 같은 티. 네. 오늘 사실은 이게 그 여행 수다가 아까 제가 이제 트위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안 가보신 분들한테는 이런 그 깨알 같은 정보, 그리고 또 가보신 분들한테는 어떤 그 흐뭇한 어떤 그 여행의 추억, 예.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분들한테는 그냥 병맛 어린 그냥 실수담들, 예. 요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예. 그런 수다인 것 같아요. 우리 김 작가님은 또 안데스과 우리 브라질 지역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또 아마존 지역도 이제 다녀오셨잖아요. 아마존. 루레나밖에 볼리비아에서요. 저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체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억수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마존 물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아마존 물에 들어가면 일단은 악어하고 놀아야 되고, 또 물고기 있잖아요. 이빨 큰 물고기. 아마존 물건 흔하게 다들 한 번씩 그 주말마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피라냐. 네. 그러니까 피라냐나 악어와 놀 각오가 돼 있어야 물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핑크 돌고래, 민물 핑크 돌고래가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면 악어도 없고 피라냐도 사라진답니다. 걔가 그렇게 이제 사람하고 친밀하다 보니까 사람의 돌고래 생각해서 다 쫓아내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물에 뛰어들면 혹시 뛰어드신 분이 있을랑가 모르겠지만은 일단 물 맛이 차 맛이에요.
강물 물 맛이 탁 뛰어들면서 입에 쫙 비어들어오는 그 물 맛이 달짝지근한 차 맛. 그리고 색깔도 까무잡잡해요. 그러니까 완전 차 같아. 그리고 딱 들어가면요. 물이 찹지가 않아. 미지근해서 뭐라 하나 원탕 말고 있다 아닙니까 그거? 네, 그거 뭐 있죠. 네. 예. 표준 말과 경상도 말의 차이가 이거라. 하여튼 거기 들어가서 헤엄치고 다니면서 입은 맛보지요. 몸은 미지근적절히 따뜻해지지요. 하여튼 그런 기분. 그때 느꼈던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야, 똑같은 강이라도, 나는 부산에 사니까, 그 낙동강 같은 데 들어가면, 지금 들어가면, 뭐, 사람편 얼거든요. 그런 거하고 다른 느낌.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런 경험이 참 중요하구나. 그 온도가 그러니까는 그 풀장에서 이렇게 남들 모르게 실내했을 때 살짝 그 정도 온도.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몸이 이렇게 싹 풀리면서 이렇게 실내 풀장보다 네. 조금 더 따뜻해요. 네, 그러니까요. 따뜻하고, 그러고, 거기서 우리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 좀 뛰더라 그래서, 저는 뭐 출연자니까 뛰더라 하면 뛰더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엄도 잘 못 치는데. 그때 맺히신 게 많으시네요. 예. 내가 뒤끝 장애라니까. 오늘 왜 불렀는지 다 모를 거야. 근데 그 뛰내렸잖아요. 근데 제 양반도 이제 카메라를 들고 저를 찍어야 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현장감 있게 찍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큰 물이 쭉 흐르다가 좁은 곳으로 물이 흐르게 되면은 갑자기 속도가 붙지 않습니까? 근데 제 양반 뛰내리는 데가 좁은 곳에 뛰내렸어. 우리 헤엄치고 막 이런데 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막 손을 흔드는 거야. 뭐 가물가물 소리가 들리는데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뭐 잘 모르겠어. Help me 아니면 뭐 살려줘. 나 떠내려가고 있다고 뭐 이런 장면들. 근데 물속에서 아니 처음에는 마주 손을 막 이렇게 흔들더라고. 나는 막 거기 조윤출이 있었거든요. 우리 씨발로 마! 야 빨리 안 와 씨발 막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손을 마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는 그 아름다운 풍경들보다 이런 에피소드가 너무 좋아. 좋아도 너무 좋아. 예, 근데 그 아마존 지역이 굉장히 또 그 주는 여러 가지 그 동식물들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 이런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정글의 그런 숙연함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즐기시려면 일단 각오하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모기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게 거기 이렇게 해먹 있잖아요. 해먹. 딱 보면 얼마나 그 낭만적이에요. 이렇게 그 아마존의 이 강물이 쫙 흐르고 있고 옆에 이렇게 해먹이 쫙 있는데 거기 저녁 무렵에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도착해가지고 거기 해먹에 딱 들어눕잖아요. 3분 만에 일어납니다. 귓가에서 아파치 헬기 대대급 소리가 나요. 막 이렇게. 근데 좀 있으면은 그것도 또 견딜만 해져요. 사람이라는 건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흰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딱 한 대 치면은 일장기가 3개가 그려져요. 바지 안에서. 나중에는 뭐 모기도 와서 물고 파리도 와서 물고 뭐 각종 것들이 다 와서 물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거를 이렇게 좀 있다 보면은 이렇게 아이고 그래 너도 새로운 피니까 맛있지 그래 많이 먹어라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정도가 이제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모기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그 희생해야 되는 또 각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 전 작가도 또 모기 네. 깨나 뜯겼죠. 그렇죠. 뭐 그런 거를 생각하고 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막 재밌는 얘기 막 하면 나도 가고 싶다 막 그러시잖아요. 이게 한 30? 네, 여기에 또 이제 네. 함정이 있죠. 네, 이게 좋은 얘기가 30이면 가기까지의 지루함, 정말 뭐 온갖 동물, 식물, 정말 정글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감수를 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히 상쇄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사람들, 그런 것들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행을 하는 거겠죠. 여행하는 것 자체는 비극이야. 아니,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아래목에 앉아갖고 뭐 맛있는 찐빵도 구워 먹고 고구마 구워 먹고 이런 게 제일 좋은 거지. 나가면 고생이든 그래도 막 고생이니까 개고생 아닙니까? 근데 이거 이야기할 때는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거든. 여행의 즐거움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갔다 와서 남 안 가본데 갔다 온 자랑질하는 그 점이. 근데 사실 그 여행을 영어로 그 아까 저기 대답 전문 우리 여행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journey? 아, 네. 그 아주 또 고급 그 영어 단어를 구사해 주셨는데, 네, 전이도 있지만은 트래블이라고 하죠. 트래블. 트래블이 언뜻 딱 들었을 때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트러블 있죠. 트러블. 트러블과 트래블이 사실 알고 보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래블의 어원은 그 라틴어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유식해 보이죠? 예, 알고 보면 굉장히 유식한 남자예요. 예, 뭐, 라오스에서 똥 싸고 뭐 이런 게 저의 전부가 아니에요. 네. 뭐, 어쨌든 간에, 트리팔루스가 뭐냐면은, 트리가 이제 3개입니다. 3. 그 팔루스는 나무 작대기예요. 그럼 나무 작대기 3개를 가지고 뭘 했을까요? 줄이를 뚫어라! 그겁니다, 이게. 이제, 고문 도구예요. 트리팔루스는. 트리팔루스라는 고문 도구에서 이 단어가 예, 후대에 이제 프랑스어로 오면서 이게 이제 여기에 어떤 순한, 고난, 뭐 귀찮은 것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게 각 언어로 퍼져 나가면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된 겁니다. 스페인 말에는 트라바호라고 있어요. 트라바호는 일이에요. 일. 다 비슷한 어원에서 온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행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거를.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 너무너무 좋은 속담이 우리나라 말에 있잖아요. 집 떠나면 그 순간부터 고생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고생을 회피하려고 하는 데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해요. 어떻게든지 좀 편해보겠다고 사실 편하기로 따지면은 39만 9천 원, 49만 9천 원짜리 패키지보다 더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 클릭 한 번에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여행들은 여행이 주는 진짜 맛을 좀 제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여행의 어떤 고생, 여행의 어떤 집 떠나서 이제 했던 고생과 실수담 뭐 이런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전 작가는 어떤 게 제일 기억이 나요? 그리고 편하기로 치면 집에 앉아서 세계 테마기 여행을 보면 되죠. 제가 만들 때 얘기죠. 제가 만들 때. 요즘은 저 안 만들어요. 저는 이제 혼자 몸으로 다니다 보니까 뭐 남미 같은 경우는 친구랑 이제 여동생이 있었지만 혼자 몸으로 다니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스케일로 치자면 제일 컸던 거는 멕시코 시티에서 멕시코 안에서도 멕시코 시티는 정말 범죄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거기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은행 인출기에서 기계에서 은행 카드를 넣고 국제 현금 카드로 돈을 찾고 뭐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거치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였는데요. 다음 나라에서 돈을 찾으려 아프리카에 이제 ATM 기계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가갖고 찾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일이지? 돈이 좀 꽤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뭐 한국에 전화를 해보니까 고객님 멕시코에서 지금 인출이 됐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남아공인데요? 아 그러세요? 지금 멕시코 페소로 전액이 일출이 됐습니다. 전액이요? 하루에 13번 그것도 거룩한 3일절 날. 오. 그래서 아니요 저 지금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제 당황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한 달 동안을 무일푼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세상이 참 살만해요.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더 마음 편한 거예요. 근데 일단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뒤에 심지어 결과를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즘엔 정말 참 좋은 게 왜 이렇게 ATM 기계가 멀쩡히 똑같이 생겼어요. 겉모습은 ATM 기계예요. 감이 오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기계에 카드를 넣으면 그 순간 카드를 복사하는 거예요. 이 기계에는 이미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어차피 비밀번호를 누르잖아요. 그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히 그 나라를 떠났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동안 이제 뭐 그 조직은 뭐 낄낄거리면서 데킬라를 홀짝홀짝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 예방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군요. 가장 없답니다. 좋은 방법은 이제 이제 건물 안에 있는 ATM 기계를 가시면 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 특히 멕시코 시티는 그게 은행도 잘 안 돼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기계보다 이렇게 벽 같은 데 안에 설치된 이런 기계는 좀 안심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편의점 이런 데보다는 은행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천만다행인 게 그거를 한 푼도 잃지 않고 다 찾았어요. 왜냐면 그거 없으면 여행을 못 하는데. 근데 어떻게 찾았어요? 그 조직이 체포가 된 거예요? 아니요. 그 조직은 그 돈을 가져갔고요. 제가 남은 이제 한 5개월치의 돈을 전부 다 가져간 거고요. 한국에서 다행히 보험을 들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이제 계좌를 이제 열고 카드를 만들면 이제 자동으로 보험을 드는데
저는 당연히 그날 한국에도 없었고 멕시코에도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여권이라든가 심지어는 그 아프리카에 팩스가 없어가지고 암만 다녀도 팩스가 없어서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어서 메일로 보냈어요. 하루 종일. 사진 12장 보내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 인터넷이 너무 빨라서 네. 세계 최강이죠. 웬만한 외국 나가면은 한 페이지 넘어갈 동안 담배 한 대 핍니다. 네. 근데 지금 사진을 지금 고해상도로 또 보냈을 테니까 네, 그렇죠. 뭐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네요. 근데 네. 한 달 동안 돈 없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니까요.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문명이 없는 진짜 남미 같은 곳에서도 지내봤고 온갖 곳에서 지내봤지만 돈 없이는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왜냐하면 집에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요. 제가 이렇게 막 떠나왔는데 집에서 우리 아들 여행 가라 3천만 원 였다 이러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어머니가 거기 있었으면 네. 아이고 이러면 아이고 등짝을 막 이렇게 치셨겠죠 어머님이. 두드려 맞고 당장 집에 가 이러셨겠죠. 어느 정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근데 현지에 저는 그 전부터 이제 현지인들 집에서 계속 잠을 잤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하고 먹고 자는 것도 이상하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정말 편한 게 돈이 좀 적을 때는 이거 사람이 되게 쪼잔해져요. 이거 나 이거 안 쓰고 싶은데 술도 더치페이 했으면 좋겠고 없으니까 나 없어. 대범해지는군요. 네. 알아? 나 없어. 같이 술 한잔 할래?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김홍희 작가님께서는 아까 위에서 코 건다고 누가 뒤통수도 때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저기 4,000m에서 축구도 시키고 그거 말고도 또 고생스러우셨던 또 경험담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여행을 잘하는 비법 많은 사람이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저는 20대부터 떠돌았으니까 겨울에 떠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비법이 뭐고 이렇게 물어보면 첫째 주는 대로 먹어라. 왜냐하면 고추장 싸가는 사람이 이제 고추장, 간장 이런 거 막 싸가 김치 싸가는 사람 여행 가지 마세요. 막 그냥 한국 계시 있어. 그다음에 자는 거 사실은 이 양반이 말했다시피 자는 거 정말 형편없는데 잘 경우 많거든요. 아까 화장실 그 호텔 특급 호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데 가면 특급 호텔이에요. 잘못 들어가면요 밖보다 더 더러워요. 차라리 나가고 싶지. 그런데 하여튼 잠자리 어떤 자세로도 잘 수 있어야 된다. 완전 요가 수준이야. 요가 수준으로도 잘 수 있어야 되고 주는 대로 먹고. 그게 이제 여행을 해야 좀 단일이 좀 되면요. 어지간한 일이나도 웃어요. 싱긋이. 그리고 위험한 경우를 한 번씩 당하잖아요. 아까 여기는 폭력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지만 저는 남미 이야기 안 해도 되죠? 네네네. 저 밑에 스리랑카에 갔는데 아침에 스리랑카 그 수도가 콜롬보인가 그러고 해변가에서 저 혼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사진 촬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고등학생 한 너댓이 하고 중학생 한 10대이 하고 이렇게 한 너댓 명이 술 따라오더니 저를 싹 감쌌어요. 그게 가장 위험한 경우거든. 그럼 카메라 뺏기고 애들한테 만만하잖아. 이놈 자식들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이래 말도 안 통하고. 그거 큰일 나는 진짜 어디서 이야기도 못 하잖아요. 와 아들 같은 놈한테 카메라 뺏겼다 이런 말도. 그럴 때 아예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들이 볼 때는 자식 조금 돌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애들 오면은 카메라 놓고 그냥 애들 그냥 보고서 웃는 거예요, 싱글. 그럼 걔들이 저기 스리랑카까지 콜롬보까지 와서 돌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챙겨줘요 호텔까지. 너 호텔 어디냐 이러면서 그런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좀 기억이 좀. 네, 그 아무나 시전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표정을 순식간에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뭔가 이렇게 얼굴 근육에 약간은 그 자신이 이렇게 좀 있어야 쓸 수 있는 내공이 상당히 필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데. 카메라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니면서 물건 가끔씩 한 번씩 잃어버리잖아요. 저는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근데 잃어버릴 뻔한 적은 있어요. 왼쪽에 가방 놓고 오른쪽에 삼각대 놓고 카메라는 항상 보게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들어있는 필름이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희는 해외 촬영을 가서 한 달 동안 촬영을 했어요. 했는데 다 촬영 끝나고 돈 천만 원 하는 카메라를 잃어버리는 건 나사. 근데 그 안에 몇백 통의 필름을 잃어버리면은 그건 진짜 참혹한 일이죠. 그래서 항상 필름을 항상 묶고 다니거든, 몸에. 근데 너무 피곤하면 잠깐 나왔는데, 여기서 말 시킨다, 그래, 내 모른다, 이러고 딱 보니까 필름이 없는 거라.
근데 그거를 들고 가는 친구가 들고 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도망가지 않고 천천히 유유자적하게 걸어가는 거. 지그 두고 가듯이. 그 짐을 거야, 보면. 딱 보면 가방 내 거잖아요. 그럼 벌떡 일어나고 삼각대를 딱 들고, 어이! 이라고 세우면 가가 nel러스 보면서, 아니, 네 거였어? 아, 난 내 건 줄 알았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표정으로 가방을 그 자리에 놓고, 또 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 도인이 되는 거지. 뭐, 직근내고 구분이 없잖아. 사실 그 범죄라는 게 저 골목 뒤편에서 뭐가 나를 기다리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사전에 어떻게 보면 미리 너무 긴장을 해서 이 씨발놈들, 이 개 사기꾼들, 이 씨발놈들 건드리기만 해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여행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굳이 현지인이 야 거기 진짜 아니야, 야 괜찮아, 아이 뭐 나를 뭘로 봐, 뭐 이러면서 굳이 말리는데 가는 것도 또 이제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정도의 경각심은 늘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저도 사실 뭐 사기죄나 당했다면 당했고 사기꾼 때려 잡아보기도 했고 뭐 볼리비아에서 저도 그 우유니에서 저 참 그 엮인 일이 많은데 우유니에서 축제하던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ATM을 그날 갔다 왔어요. 근데 다행히 한국에서 입금하기로 한 제작비가 다 안 들어온 거야. 그래서 막 되게 투덜투덜 아 씨발 진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돈은 제때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나왔어요. 근데 소매치기 두 놈이 저를 그때부터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여행용으로 이제 촬영용으로 쓰는 가방은 이렇게 약간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탄입대처럼 생긴 가방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택배 아저씨들 쓰는 거. 택배용이지 뭐 바로. 네, 그래서 여기에 딱 지갑이 있는데 축제니까 사람들이 길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파 때문에 사람 한 명 딱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딱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딱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밀어요. 그리고 앞에 또 한 놈이 저를 딱 붙어.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밀리는 이렇게 형국이 된 거예요. 이러는데 딱 보니까 내 밑에 붙은 놈이 저보다도 머리가 하나 정도 작은 사람인데 손을 이렇게 타월로 감쌌어요. 손을 타월로 감싼 채로 이렇게 딱 붙어가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씩 웃었어요, 저도. 그랬는데 딱 한 5초 정도 지나니까는 둘이 싹 없어져요, 둘 다. 그 순간 딱 보니까는 여기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ATM에서부터 뒤를 밟은 거예요. 어디에 지갑이 있다는 것까지 알고 거기만 딱 트라이 하고 딱 간 거예요. 도둑이야! 뭐 시발놈 도둑이야! 뭐 이제 소리를 질렀죠. 근데 뭐 이미 뭐 저 카메라맨이랑 조은철 씨가 야 어떻게 생겼어? 야 생긴 걸 얘기해 잡지 씨발 어디서 얼른 갔어? 막 이러는데 이미 그 순간 없어졌죠 걔는. 다음 날 경찰서 가서 리포트라도 써야겠다. 이제 뭐 조금이나마 그 여행자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도 있으니까 경찰서를 갔어요. 이 두 놈이 엄청나게 분탕질을 친 거야. 그러니까 막 가니까 유럽 여행자들이 한 5명이 앉아 있는데 시리에 빠진 표정으로 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저는 그나마 딱 지갑만 없어졌는데 지갑 안에 그냥 그 현금 한 200불, 한 300불 뭐 그 정도 있었고 다행이죠. 왜냐면 ATM에서 뭘 찾았으면 한 3,000불, 한 5,000불 찾았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건 아니었고. 근데 이제 하여간 이 서양 여행자들은 뭐 여권 잃어버리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커맨더한테 가가지고 나 이제 어저께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래? 그래서 갑자기 무슨 색이냐 그래서 노란색이다. 갑자기 서랍을 딱 열더니 뭘 꺼냈는데 제 지갑이에요? 이거 아니야? 맞는데? 그러니까는 뒤져봐 그래서 딱 보니까는 나머지 다 있고 카드도 있고 다 있고 현금만 딱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길에서 주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놈은 이제 돈만 빼고 딱 길에다가 딱 버린 거고 또 그래서 볼리비아 사람들이 또 신고 정신 투철한가 봐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서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보는 게 너 보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억하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나홀로 집에 조페 씨처럼 생겼거든 얘가. 키도 딱 그렇고. 잠깐만 기다려봐. 조페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경찰한테 딱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이놈이 나를 보더니 존나 어색하게 이렇게 약간 이게 얼굴 근육을 떨면서 씩 웃어. 나도 이제 씩 웃어. 씨발로. 오랜만이야. 아유, 전만한 새끼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저보고 이제 얼마가 없어졌냐. 그래서 한 300불 없어졌다. 3,000불 이렇게 해야지 그때. 그 정도까지 제가 순간적으로 머리가 그러니까 일단은 지갑 찾고 이놈 대면한 게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 못하고 이제
액면가대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 그래?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더니 그 꽃맨단테가 3단 봉을 쫙 펴요. 그러더니 잠깐만 일로 와봐. 이러고서 이제 걔를 데리고 얼른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남은 그 경사가 우리 꽃맨단테가 이제 거기 이제 경위쯤 되거든요. 우리 꽃맨단테께서 이제 굉장히 기빙어 하드타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하드타임을 걔한테 주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면 굿뉴스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좀 기다렸어요. 꽃맨단테가 땀을 닦으면서 이렇게 와. 야, 안 부는데? 안 불어? 지가 안 했대? 이러는 거예요. 선단봉을 가지고 뭘 했는지 나는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뽀또씨까지 가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일단 뽀또씨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리고, 그 다음에 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데, 일주일 걸리고, 그러면 이제 판사가 뭐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해줄 거야. 딱 됐고, 그냥 기빙어 하드타임 좀 더 주고, 그리고 그냥 꼭 전해줘. Go to the hell이라고. 네, 그건 이제 그렇게 이제 종결을 지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어떤 범죄가 사실 당하고 나면은 범죄가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또 이건 늘 얘기하는 건데 좋은 사람도 어디에나 있지만 나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네. 한국의 사기꾼 밀도가 볼리비아의 사기꾼 밀도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디 가든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슬슬 우리가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여행이라는 거는 뭐 장소도 장소지만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남미를 여행하면서 이제 많은 현지인들과 또 여행자들 만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볼리비아에서 우리를 가이드 해줬던 볼리비아의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단히 눈빛이 단호하고 한 그 아가씨가 기억에 남네요.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이름이 뭐지? 레베카. 그러니까 내보다 더 안 해. 마음은 내가 했는데 기억은 저서 하고 있네. 그 아가씨가 요새 잘 살고 있는지 아줌마였나? 아가씨였죠. 아가씨였죠. 믿습니다. 네네. 맞지? 네네. 네. 그 동생도 있었다. 네네네. 나는 언니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내한테 요새 막 페이스북 하면서 오빠 잘 있어 이러면서 그런 기억들이 참. 현지인입니다. 현지인. 네. 그리고요 일단 덩치가 커요. 이 몸의 크기가 이 두께가 우리하고 달라요. 내 한 2배쯤 돼요. 그런데도 한 4,000m 이런 데서 보니까 모든 꽃이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가 뭐 잘못하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그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안내해주고 또 이렇게 해줬던 그런 것들이 참 기억에 남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알토 그 빈민가 갔을 때 봤던 산토스. 네, 그때 꼬마 아이가 아픈 아이가 있었는데. 네. 가는 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참. 네. 이제 방송에 나왔던 에피소드인데요. 사실은 한 가지 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안데스 지역에 사는 분들이 가슴 두께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와. 그 이유는 폐 자체가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체형 자체가 약간은 절구통 같다고 할까? 좀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 안에 용적이 큽니다. 사실 안데스에 거주하는 인디오 같은 분들은 우리와 같은 아시아 계통의 분들이에요. 근데 1만 년 전에는 대륙 2개가 붙어 있었거든요. 아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얼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베링 해협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때 이 아시아에서 아메리카 쪽으로 이제 건너간 분들이죠. 예, 그래서 남으로 가서 북아메리카에 남은 분들은 이제 북아메리카 인디언이 됐고, 그다음에 남미까지 내려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심이 강한 이제 분들의 이제 후예인 거죠. 그리고 그 안데스 지역에 그렇게 적응해서 살다 보니까 이 가슴 둘레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런 가슴 둘레조차도 아름답게 이제 4,000m에 가면은 일단 눈이 이렇게 돼서 아름다운 꽃으로 보이신다는 이제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산토스라는 아이는 알토의 진짜 정말 지질이 진짜 쓰러져가는 그런 빈민가에 엄마와 같이 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어머니를 우리가 먼저 밖에서 만났는데 집을 좀 보고 싶다 하니까는 집을 이렇게 데려가 주셨는데 아이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보니까 약간 늑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근데 볼리비아에도 물론 우리와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왕따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텃세 뭐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이 너무 못 살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 무시당하고 좀 괴롭힘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아이가 좀 편두통도 오고 이래서 좀 집에서 이렇게 학교를 못 가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셔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좀 위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감명 깊으면서도 재밌었던 거는 아주 토종 경상도 사투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는 다 이해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촬영을 하면서 형님 저 우리 산토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물론 이제 통역도 다 있고 하긴 했지만은 통역을 하기 전에 그거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이한테 가는 말씀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형님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마 남자는 빡세게 커야 하는 기야. 어이? 이러면서 이제 힘내고 빡세게 커야 하는 기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가 이렇게 왠지 알아듣는 것 같은 이런 사실 이런 이제 뉘앙스 때문에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는 말이거든요. 네. 맞죠. 여행해 보면 그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영어 못한다고 여행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거든요. 사실 차라리 아예 영어를 모르는 게 좋아. 돈이 한 푼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다잖아요. 아예 없는 게 좋아. 그리고 뭐 화장실 어디예요? 뭐 영어로 하려면 어렵잖아요. 다 할 수 있죠. 화장실 어디예요? 그거 종이 비비갖고 주저앉으면 다 가르쳐 줍니다. 종이 막 비비갖고 탁 주저앉으면 그럼 표정이 비비면 바쁘잖아. 오늘 계속 똥 이야기래.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똥 얘기가 아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우리 저 전 작가는 또 그 아름다운 똥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 네. 네, 똥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분명히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사람 정말 여행 자체가 뭐 많은 풍경 뭐 많은 좋은 것들 보러 가지만 사람 만나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가 페루 리마가 생각보다 꽤 발전이 돼 있어요. 뭐 극장도 막 그런 멀티플렉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머물던 호스텔에 그 일을 하던 어느 젊은 소년인데 애예요, 애. 한 15살? 근데 그 동네에서 그 정도면 다 뭐 경제활동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애가 엄청 껄렁껄렁해요. 얘가 껄렁껄렁한데 우리를 굉장히 잘 이렇게 막 이렇게 무슨 시골 마을에 온 어떤 서울 형들 데리고 다니듯이 자기가 뭐 이렇게 여기 가면 뭐가 있고 막 데리고 다녀요. 그러더니 저희가 이제 저희 그때 한창 때였으니까 이 동네에서 물이 한창이야.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클럽이 어디니? 그러면 이제 얘가 또 자기 아는 형들한테 또 막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그러더니 오늘 밤에 어딜 가면 된대요. 걔가 또 그 앞에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근데 자기는 들어갈 수 없대. 형들 진짜 미안한데 자기도 너무 가고 싶은데 그 나이가 안 돼서 안 가나 보다. 자기는 진짜 미안한데 들어갈 수가 없대. 알았다, 우리 놀고 오겠다. 또 제 여동생은 재워놓고 둘이 몰래 나왔죠. 딱 친구랑 둘이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던 클럽 분명히 그 느낌인데 이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전문 용어로 LGBT라 그러죠? 네. 레즈와 게이. 네. LGBT 그러니까 이게 LGBT 프렌들리라고 써져 있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그 영어 책에 보면 영어로 된 가이드북에 보면 이제 그런 데는 LGBT라고 아예 딱 이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네. 그런 곳은 프렌들리. 보통 이렇게 앞에 무지개 깃발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그때는 잘 몰랐고 이제 페루 볼리비아 이쪽이 굉장히 색감이 화려해요. 그래서 얘네 문화인가 보다. 딱. 근데 제가 그때 우리 김조광수 감독님이랑 그때 이제 파트너분 나왔을 때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동성애자분들은 페루나 볼리비아 가서 무지개 플레이 여기저기 걸려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는 온 천지가 다 게이 거구나. LGBT 프렌들리만 있구나. 근데 사실은 페루나 볼리비아는 그 잉카의 깃발 자체가 그 무지개 깃발이에요. 네.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지자스 문을 열었는데 오우 지자스. 저랑 친구랑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요 사이로 사람 얼굴이 쏙 들어와요. 남자가. 저희가 또 남자 둘이 왔잖아요. 또 딴 친구가 아주 곱상하게 생겼거든요. 네, 또 잘생겼어요, 또. 인기 짱이었겠는데? 더 이상 발 들어갈 수가 없었죠. 다음날 걔를 혼내줬죠. 너,
근데 걔도 잘 몰랐던 거고. 아. 그래서 자기는 갈 수 없었던 거고. 그런 일도 있었고. 이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카메라를 두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들어갔어. 그럼 누군가가 그 서양의 남자애들이 혹시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걔를 연결고리를 삼아서 거기 있는 아들 싸그리 사진 찍어 오네. 지금 제가 가면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그때는 뭐. 내가 자기보다 어릴 때 그랬다는 얘기야. 아, 그러셨나요? 저는 일단 소름이 돋는 바람에 더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사진 찍으시잖아요. 네. 뭐 우리 김홍희 작가님도 그렇고 전명진 작가도 그렇고 이 또 피사체로서의 남미가 가지는 또 매력 같은 것도 또 각별할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이미 익숙해진 거 있잖아요. 익숙한 것들을 찍어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 여기 가봤어. 내가 본 적 있어. 이래도 되게 시큰둥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못 가본데 좀 신기한 것 보여주면 그 사진이 사진적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게라. 와, 이런 데 갔다 왔나? 그거 자체로 이제 뭐 하나 묻고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그런 가치로서의 남미가 있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얘기할 때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똑같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남미를 가도 마찬가지인데, 아, 인간은 기본적인 본성이 똑같구나. 그리고 여기에도 우리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그 인디안 속담이 그거 있어요. 바다의 끝에 가봤다. 거기에도 친구가 있었다. 산 꼭대기를 가봤어. 거기에도 친구가 있었어. 강의 끝에 갔었어. 거기에도 나에게는 친구가 있었다. 이런 걸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만나는 사람들, 무슨 이상한 일도 많이 당하곤 하지만 만나는 사람들이, 야, 인간이라는 게 똑같구나. 어찌리 마음이 따뜻할고 하는 그런 거를 느끼는 그 과정이 우리나라에 있거나 남미에 있거나 할 때 느끼는 그런 확인을 받아올 때 인간에 대한 기초적 신뢰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아주 좋다. 뭐 저는 그 김 작가님과 여행했을 때 가장 인상적으로 그 남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그때가 그 우유니 사막이 우기였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어떤 지점에 가면은 이 사막에 야트막하게 물이 이렇게 깔려가지고 그 정말 하늘인지 이게 땅인지 뭐 구름인지 모르게 차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고 그 밑으로 이렇게 물 위를 가는 것 같고 그 장면이 전 너무 기억에 남아요. 네. 아, 그 진짜 한번 보셨어요? 그 방송에 가끔씩 나오는데 그 장면에 우연히 우기 때 사진은 그림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늘 땅이 구별이 안 돼요.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된다. 그런 뒤집어진다 이상한 느낌. 그런 것을 차가 달리면은 마치 그냥 아지레이나 그럴까 신기루가 쭉 달리고 있는 몽환적이고 현실 세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오면요 되게 충격 오래 가요. 한 6개월 이상 내리 속에서 계속 그림처럼 계속 돌거든요. 근데 그런 충격을 받는 것 자체가 새로운 세계를 보고 온 아름다운 것을 보고 온 그러니까 마치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데서 다시 갈망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렇게 개고생을 하더라도 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기의 투명도 자체도 굉장히 다르죠. 남미가 어때요? 그 얘기를 저도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나라를 가보면 그 나라의 하늘 색깔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히 네 제가 아직 뭐 딱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남미도 같은 대륙 안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남미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공기의 어떤 냄새 아닌 냄새? 네.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끔 렌즈에 담기면 거기에 느낌을 아무리 뭐 지나가는 똑같은 의자를 놓고 찍어도 분명히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남미에서 많이 느꼈고요. 물론 지구 반대편이라는 어떤 소위 말하는 말씀하신 대로 아무데나 찍으면 잘 나옵니다. 장소빨이라 그러죠. 배경빨 다 잘 나와요. 근데 진짜 거기만이 갖고 있는 그 공기의 색깔, 하늘의 색깔, 그 냄새를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죠. 네. 그 아무래도 또 사진 작가시니까 그 우리 오늘 오신 분들한테 그 여행 사진을 좀 잘 찍을 수 있는 그런 팁을 한 가지씩만 좀 알려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적지 마세요, 그거. 아니, 뭐, 이거 다 적어가면 집에 가 봅니까? 밥 한다고 바쁘고, 뭐, 딴 거 바빠. 그거 다시 안 내려보잖아. 그냥 외우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니까. 그냥 외우면 돼. 그게 노하우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기계를 어떻게 다려야 되고, 카메라를 어떻게 다리고, 조리개가 어떻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진 찍을 때 지키는 사람.
하고 친구가 되면 무조건 좋은 사진이 나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 촬영하잖아요. 도찰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망원렌즈하고 막 찍어가지고 막 표정이 희한하게 나왔어. 이런 거 해서 지 혼자 보고 히득히득거리잖아. 그래가지고 남을 감동 못 시켜요.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눈빛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찍히잖아요. 그 사진이 남을 감동시켜요. 그걸 교감이라 그래. 전문 용어로는. 근데 그 교감은 내가 전문 용어 하니까 이상합니까? 아니, 탁피디는 전문 용어 뭐 아까 시 뭐 이런 거 막 써도 막 괜찮지만 저는 이제 캐릭터를 그렇게 이제 구축을 해놨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그 교감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나랑 친구가 된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미가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아까 여기 이제 뭐 게이바 같은 데 갔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친해지면 싸그리 사진 찍어 올 수 있어요. 그게 사진가의 능력이지 카메라 뭐 좋은 거 쓴다고 뭐 비싼 거 쓴다고 사진 잘 찍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저는 뽕가루에서 작업하거든요. 이거 핸드폰 갖고. 이거 진짜 전문 용어예요. 뽕까. 뭔가 했네. 뽕까. 아, 예. 근데 이거 이제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에 제가 전시 초대가 있어서 초대해서 전시를 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와 기가 막힌 카메라로 찍었는갑다 이런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화기로 찍은 거예요. 그 교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하고 내하고 친구가 되면 사진은 무조건 잘 나온다. 요거 애 하나 있어. 그 쓰지 말고 또 쓴다. 예. 사실 그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이제 비디오를 찍잖아요. 비디오 찍기 너무 힘든 나라예요. 그 뭐 거리 스케치를 하나 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걷는 거를 찍고 나면은 사람들 한두 명 이렇게 걸어오는 거를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찍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뻗쳐놓고서는 딴 데를 봐야 돼. 이렇게 그쪽 안 찍는 것처럼. 뭐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눈 딱 마주치면은 눈 딱 마주치고 이거 와요. 아 지금 뭐 어디서 나왔어요? 뭐 이렇게 벌써 그 말 시작 자체가 그렇게 곱지가 않아요. 아 그때부터 이제 그게 아니고요. 뭐 원하시지 않으시면 어쩌고 그게 너무 싫으니까 이제 진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가 저쪽에 알아챌 것 같으면 딴 데 찍고 뭐 이제 아니면은 뭐 이렇게 딱 뻗쳐놓고서는 딴 데 보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남미 같은 경우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 일단 기본적으로 좀 프렌들리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나 찍는 거야? 너 또 찍어봐. 야, 뭐 이러고서 야 얘랑 같이 있는 것도 찍어줘.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막 한국처럼 이러지 않아도 오히려 진짜 그걸 기회로 해서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폴라로이드 카메라 같은 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기 중에 하나예요. 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기 있는 분들이 사실 그 사진이 몇 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 찍어주고 두 장 찍어서 너 하나 나 하나.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페어한 카메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사진을 찍을 때도 꼭 그냥 나 혼자 사진 찍고 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여주는 게 사실은 에티켓이에요. 너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그거 보면서 이렇게 요새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니까 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이렇게 웃고 뭐 이제 이러고. 그리고 그 김홍희 작가님이랑 그 인도네시아 갔을 때 현장에서 포토 프린터를 하나 조그만 걸 하나 샀어요. 한 15만 원 정도면 사더라고요. 그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사실은 그 배터리를 끼워서 현장에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 크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연결해서 바로 사진을 뽑아서 이렇게 주면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게 평생 가는 어떤 사진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또 전 작가는 어떤 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두 분 말씀 앞에서 너무 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뭐 풍경 사실 네가 찍으나 내가 찍으나 사실 별 차이 없습니다. 카메라 좋아봐야 똑같은 풍경이고요. 근데 네가 찍으나? 형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내 걸리거든. 아니, 나 지금 뭐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오. 그게 아니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찍고 어떤 그 장소에서 많은 그 감정들을 담아오려고 하면 그 현지화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365일 1년 뭐 여행한 게 뭐 그렇게 자랑이냐 하겠지만 그것보다 제가 더 자랑스러운 거는 저는 카우치 서핑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뭐 요즘엔 다양한 종류가 많은데 그냥 현지인들 집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한국 사람이고 내가 서울 살고 난 어디 사는데 뭐 우리 동네는 어디고 이렇게 쭉 올려놓으면 저 같은 여행자가 보고
나 너네 집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지낼 수 있냐 이런 거를 한 200일 정도를 했어요. 그 사이트 이름이 couchsurfing.com인가요? 네네네. 네. 카우치 서핑. 그러니까 카우치라는 게 그 긴 의자를 얘기하죠. 소파 같은 거. 네. 그 긴 의자에서 긴 의자로 서핑을 네. 하는 것처럼 다닌다. 네. 그래서 이제 카우치 서핑이고요. 어떤 요즘 굉장히 각광받는 여행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현지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IT를 이용해서 이렇게 맺어주는 그런 사이트죠. 네. 전 세계 다 네트워크가 있고요. 심지어 평양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오. 누가 재워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김정은 아니야, 김정은? 그거 재워줄 사람 평양에 장성택인가? 장성택?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한 명 있었는데 장성택 아들. 뭐 이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정말로. 아무튼 그걸 하면서 훨씬 더 왜냐면 그게 돈을 받고 재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구가 되자는 요목적 하나거든요. 나중에 네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내가 재워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여행을 친구가 다녔는데 되자는 욕정 하나라고요? 욕정. 예. 제가 자꾸 귀가 그쪽으로만 들려가지고. 친구가 되자는 욕정. 예. 괜찮은데요? 네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디서 뭘 먹는지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훨씬 빨리 어떻게 보면 정말 지름길 아닌 지름길이거든요. 그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영어가 느는 건 당연하고요. 그 현지인들의 마음을 훨씬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늘더라고요. 저는 사실 사진을 공부를 해서 여행 갔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녀올 무렵이 되니까 현지인들이랑 이렇게 대하고 그런 것들이 저로서는 큰 공부가 되고 사진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예, 정말 오늘 이제 저렴하게 아주 그 알찬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레이터 모델 같죠? 네. 예. 그리고 또 좀 이제 다른 얘기하기 앞서서 여행하면 또 음식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 제일 맛있었던 음식 하나씩만 우리 얘기해 볼까요? 남미에서. 네. 맛있었던 음식보다 네. 먹기 힘든 음식이 가장 기억에 남죠. 그렇죠. 맛있는 건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당연한 네. 거니까. 네.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요, 남미 가고 고기, 소고기 1인분 시키잖아요. 스테이크 1인분. 그게 내가 분명히 1인분 시키는데 기본 4인분 나와요. 너무 커서 다 먹을 수도 없고, 거기다가 소금이 얼마나 남지, 그 우유는 있으니까 소금이 얼마나 남지, 소금을 억수로 뿌리잖아요. 소태야, 소태. 우리는 못 먹어요. 그거를 탁 PD가 계속 사줬어. 아니, 저라고 다른 거 먹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꾸육꾸육 4인분을 먹더라고. 나는 1인분도 못 먹는데. 이만해요. 하여튼 손바닥 한 4개 정도 크기가 돼요. 두께도 이렇게 두껍고. 우리는 못 먹겠던데. 그래 맛있었어요, 그게. 아니, 일단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형님을 제가 계속 이렇게 갈굴려면. 이렇게 출연자 이렇게 푸시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거든요. 예. 사실 그런데 나가면은 맛있는 거는 맛있으니까 먹고, 맛없는 거는 어쨌든 먹고. 네. 이렇게 돼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항상 또 많이 드니까, 네. 언제나, 늘 배가 고프니까 또 먹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고기 찔긴 정말 찔겨요. 그래. 네. 그게 고기 아니지. 고무야, 고무. 그리고 소고기도 소고기지만 거기 이제 야마 고기. 그 야마라고 해서 낙타 종류죠. 네. 털이 복실복실한. 사람들이 그 베링 해협을 건너갈 때 마찬가지로 그 중앙아시아에 사는 낙타들도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독자적으로 남미 쪽에서 진화한 애들인데 야마, 알파카, 네 감사합니다, 네 코프로듀서, 네 그리고 숫자를 맞춰주시네. 네 삐꾸냐, 네, 이런 동물들이 모두 이제 같은 사촌들인데 그 남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동물이죠. 털 가죽으로는 천을 만들고 또 그 가죽을 깔개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고기는 또 먹고요. 네. 근데 맛은 없다는 거. 네. 굉장히 찔기다는 거. 근데 진짜로 맛있었던 거는요. 사실은 그 가난한 산토스 어머니가 해줬던 그 작은 밥그릇에 해준 그 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네. 한국에서 먹는 음식 같았어요. 너무너무 맛있었어.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네. 그러니까 그때 사실 음식의 맛보다도 그 상황과 뭐든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과 이런 게 다 그 안에 버무려서 나중에 생각이 나니까 그게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음식 자체가 맛있었어요. 네. 요리 잘하시게 생겼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아니, 음식 자체가 진짜 맛있어요. 네. 손맛이다. 그 진짜 재료도 별로 없었는데 감자 몇 조각하고 요래하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할까? 그 참, 좀 도와줘갖고, 밑에 있다 아닙니까? 그쪽에 다운타운에 내려와갖고, 네네네. 식당, 네. 조그만 골목 식당 같은 거 한 개 해도 되긴데.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전 작가는 또 어떤 음식이? 네, 저는 반대로 맛있었던 음식이 있는데요. 그 아르헨티나가 버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 워낙 땅이 크니까 이제 도시에서 도시를 버스를 이동을 하는데 하루는 22시간짜리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바릴로체에서 깔라파테 쪽으로 이제 가는데 버스 시간이 이제 급해가지고 원래 탈 때 이렇게 먹을 거랑 이렇게 좀 싸갖고 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 들고 짐만 메고 탄 거예요. 야, 우리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제 시작인데. 지금 아침 7시인데 내일 점심 넘어야 도착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차내식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남미 버스 타면은 그렇게 런치박스 같은 거 줘요. 네. 네. 근데 마침 이 버스가 되게 그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승무원이 계셔요. 심지어 유니폼을 이렇게 입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딱 이제 그걸 끌고 오시더니 도시락을 주시는데 여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고기가 엄청 잘 돼 있어요. 그 소 숫자가 사람 숫자보다 많다는. 네. 그래서 그 도시락이 요만하게 이제 다른 거 뭐 없어요. 밥이랑 고기. 감자 요만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먹으면은. 네. 아무것도 없다가 밤에 시간 되게 애매해요. 밤에 한 10시쯤 밥을 주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거. 하나 더 달라요. 둘이서 진짜 다 두 그릇씩 먹었어요. 그런 기억들. 뭐 따로 뭐가 이렇게 좋아야 맛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브라질에 가면 이제 판타날이라는 그 큰 습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 삐라냐들이 많은데 삐라냐 숲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만드는 게 꼭 추어탕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삐라냐를 일단 잡아서 보면은 그 험하게 생겼거든요. 그 생선이 그게 이렇게 이빨이 슉해가지고 그 이렇게 그 입에다가 뭐 나뭇가지 같은 거 넣고서 입을 탁 닫으면 그 뚝 잘려요. 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그 고기가 험하게 생겼는데 걔네 삶아서 믹서에 갈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도마도를 넣고 이렇게 약간 도마도 스프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남미 쪽 고추가 잘못 먹으면 죽을 정도로 매운 놈들이 있어요. 그 사실 그 고추의 원산지도 남미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고추 소스 중에 개미산이 들어가는 고추 소스가 있어요. 그 정말 그냥 먹으면은 이거는 진짜 막 욕이 절로 나와요, 진짜. 이 만드색 이 씨발 막 이렇게. 그리고 진짜 한 방울 먹으면은 이렇게 땀이 쭉 나요, 진짜. 근데 이제 그런 소스를 한 방울 이제 딱 넣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네. 그리고 또 남미 음식 중에서 사실 남미 음식이 그렇게 다채롭지 않아요. 특히 안데스 쪽은 식자재 자체가 그렇게 뭐 야마고기, 뭐 어쩌다가 소고기, 뭐 돼지고기는 또 굉장히 특정 지역 아니면 없고, 그러니까 뭐 감자 말린 거, 감자 말린 지 한 3년 된 거, 뭐 이런 거. 근데 그 해안가 쪽으로 내려오면은 너무 또 맛있는 거 많아요. 그 세비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미식 회가 있어요. 회. 남미 회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생선 살에다가 레몬즙을 엄청 넣어요. 그러면 이게 레몬즙은 산이잖아요. 그 겉이 살짝 익어요. 회색으로 될 정도로. 그러니까 겉이 약간 꼬들꼬들해질 정도로. 거기다가 야채랑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먹으면은 너무 맛있어요. 네. 배가 고파지는데요. 네. 고마하고 밥 먹읍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첫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남미에 대한 얘기도 얘기했지만 어떤 여행 전반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점이야말로 여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여행을 못 갈 거면 여행에 대한 이야기라도 많이 나눠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놈의 국민 멘붕 때문에. 근데 그 여행이 가지는 어떤 치유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그 김홍희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행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꼭 남미를 가야지 변화된다 이런 건 아니고 어디든지 집을 떠나면 변화하게 돼 있어요. 여행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일단 집 밖을 나가면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 기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게 그게 몸에 좋다 하대. 일단 떼어주는 게. 그러고 못 알아들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네네. 벌렁벌렁 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네. 하여튼 그런 게 있고 또 여행지에 가면은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계속 반복적이거든, 사실은. 가서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떠들다 보면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만 뾰족한 수가 없잖아. 오면 멘붕밖에 없고. 그런데 그 과정들을 해가는 과정에 일단 우리가 이제 이게 한국에 살고 있는 이 멘붕 과정이 일상이라 그러면 일상으로부터 탈피해 보는 거죠. 비일상으로. 근데 비일상에 가봐야 그것도 사실 또 며칠 지나면 또 일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환치시키는 거지. 일상이 됐다, 비일상이 됐다, 일상이 됐다, 비일상이 됐다 하면서, 충전, 방전. 전화기 배터리 이것도 완전 방전 안 시키면 그만 못 쓰지요. 방전시키도 완전 방전시키고 충전 가득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듯이 여행이 주는 아마 삶의 활력, 또 힐링 효과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충전도 하고, 방전도 확 시키고. 한국 살 때 자기 집, 자기 사회, 우리 이런 말 있거든. 중은 절이 속세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아니, 같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나? 아니, 뭐, 많은 분들이 알아들으신 눈빛입니다. 죄송합니다. 뒷말만 알아듣는 것 같아요. 네네. 중은, 그러니까 스님의 속세는 절인 거예요. 그 양반들이 그 돛닦으러 가는데 그 돛닦는 동네가 아니고 그 안에 가면 또 찌지고 뽑고 마는가 봐. 그거가 속세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든지 속세니까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환치시켜 나가고 재충전해 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은 뭐 독서를 한다는 데 있지만 역시 온몸으로, 온 세포로 느끼는 여행이 가장 힐링 효과가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할 말이 없죠? 그니까 너무 다 하셔가지고. 네. 뭐 그래도 어쨌든 뭐 네. 예,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고통스럽겠지만 굉장히 순서상 괜히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선생님. 내가 어쩌나 보려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 아, 그랬어요? 네. 저한테 군 생활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묻는다면 저는 마지막 6개월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행은 사실 갈 때보다 그 직전이 너무 좋아요. 그죠? 다녀오면 또 그 여행이 준 그 에너지와 어떤 리프레시 된 그 마음으로 또 한 몇 달이 갑니다. 인생 그게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무얼 하든 내가 여행하는 마음으로 제가 화제의 신간 꿈의 스펙트럼에도 쓴 말인데요. 화제의 신간. 네네. 꿈에 대한 것은 여기 다 있다. 꿈의 스펙트럼. 네네. 전명진 작가가 썼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글, 사진 전부. 네. 아무튼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늘 살고 있거든요. 정말 차찬 속의 삶이라도 모험하고 항해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행에 대해서 롤플레잉 게임이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의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주인으로서의 입장이 있는데, 나가보면 이제 객의 입장이 되잖아요. 이제 객이 되면은, 객으로서 요청받는 어떤 행동거지들이 있을 것이고, 객으로서 가져야 되는 몸가짐이 있는 것이고, 눈치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 어떤 자기 역할을 객으로서 한번 바꿔보는데 여행에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고 어떤 겸손함도 익히게 되고 그 다음에 집에 있었으면 진짜 꿈도 꾸지 못했을 고생 속에서 거기서 대처하는 어떤 능력도 키우게 되고 그런 거를 다 겪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넓어져 있고 단단해져 있고 그렇게 해서 넓어져서 단단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지고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역할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셔가지고 굉장히 아빠 미소, 엄마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주 흐뭇하게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표정을 보니까 저도 너무 지금 마음이 훈훈해지는데 앞으로 이런 여행에 대한 이야기, 여행을 잘 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출장만 안 나가면 네, 제가 이제 계속 어쨌든 출장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격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중간에 출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만약에 제가 국내가 있는데 일요일 날 촬영이 잡힌다 그때는 이제 부득이하게 요일을 이제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뭐 제가 출장을 나가면 이제 진행을 못 하고 이제 그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식으로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여행교회 간증 집회. 네. 네. 귀만 있으면 떠날 수 있는 세계 여행. 네. 이 탁피디의 여행 수다회를 계속 좀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벙커원 라디오